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이용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출을 높이려면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추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설득이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대표님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거나 즉 B2B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고객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매우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상품, 즉 B2B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때는 한 군데에서 본다고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살펴본 이후 마음에 들면 최종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많은 설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번 시작하게 되면 몇 개월간은 바로 지속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 때 꼼꼼히 알아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설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매우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광고만 보고 아무나 결정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신중히 알아본 다음에 변호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즉, 많은 설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대표님께는 이번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시라면 기존 홈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정도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넘어설 때 고객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즉, 대표님의 입장에선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의 상품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는 고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고객의 관심 정도를 그냥 1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50만 원에 이것을 팔아야 됩니다. 즉, 이 고객은 10만 원밖에 지불할 용의가 없는데 대표님은 50만 원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객은 구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심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아직 50만 원을 지불할 용의는 없습니다. 즉, 40만 원까지밖에 지불할 용의가 없는 고객입니다. 그럼 당연히 구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엄청 급하거나 지금 당장 대표님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구매하고 싶은 정도가 80인 고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의 경우에는 80만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을 넘어서면서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구매 욕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즉,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정도를 1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낮추게 될 경우 대표님의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고객이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를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를 보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악하게 되고 마음에 들면 문의를 남기게 됩니다. 즉 홈페이지 내부에서 설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의를 남긴 것을 보고 대표님은 상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담 결과가 마음에 들면 고객은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안내드릴 내용은 1번, 2번입니다. 즉,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고객이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과정과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님의 상품을 파악하고 마음에 들면 문의를 남기는 과정에 대해 안내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의 이후 대표님께서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고객이 홈페이지에 방문한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마케팅 채널 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실제로는 네이버 배너 광고, 카카오톡 광고, 틱톡, 인스타그램 등 많지만 대표님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3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파워링크입니다. 우선 네이버 파워링크가 무엇인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변호사.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파워링크라고 하면서 광고창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키워드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이렇게 검색하는 걸 키워드라고 합니다. 즉, 파워링크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상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사람만 키워드를 검색하게 됩니다. 즉, 파워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방문한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문의를 남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무엇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네, 이렇게 뷰라고 하면서 블로그 글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또한 키워드를 검색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만 애초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랑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에 있던 파워링크 광고를 바로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를 내려서 블로그 글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 클릭해서 읽게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은 훨씬 전문적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 전문적인 정보를 작성한 다음 고객들이 이 전문적인 정보를 읽고 글이 마음에 들어서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고객이라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문의를 남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키워드를 직접 검색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알고리즘, 즉 추천 영상에 의해 우연히 영상을 시청하고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를 검색하여 영상을 시청하여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홈페이지 제작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던 중 네, 이런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의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클릭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검색창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클릭했더니 영상에 출연한 어떤 사람이 출연하고 있고 전문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이 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전문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만 봤을 때는 아, 이걸 실제로 이 사람이 작성한 게 맞나? 대신 작성한 거 아닌가? 아, 이게 얼굴도 없는데 여기 믿고 맡겨도 될까? 라는 의심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영상을 보고 그런 의심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인 정보가 담긴 영상들을 여러 개 보고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문의를 남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고리즘을 통해 우연히 영상을 시청하고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유튜브 메인 홈 화면인데 이렇게 영상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상이 우연히 나타나서 영상을 클릭한 사람들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키워드를 직접 검색을 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을 직접 시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상이 우연히 나타나서 영상을 클릭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방문한 사람들은 관심이 낮기 때문에 문의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문의를 남기지 않는 이유는 대표님의 상품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놓치게 되면 대표님은 문의량이 줄어들 것이고 매출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문의를 발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입되는 마케팅 채널에 따라 고객의 관심도는 전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도가 높은 고객만이 문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심도를 전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의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의가 많이 발생해야지만 매출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번,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고객이 홈페이지에 방문한다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님의 상품을 파악하고 마음에 들면 문의를 남기게 된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해야 하는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문의를 하고 싶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문의를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여기에 맡기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현재 어떤 상품을 이용 중인데 현재 이용 중인 상품보다 대표님의 상품을 이용했을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 대표님께 문의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문의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심각할수록 대표님께 문의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간단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다면 인터넷에서 바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소송을 해야 돼서 변호사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면 문의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심각할수록 문의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커질수록 문의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1,000원에 커피 이렇게 하나를 구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납품업체를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서는 1,000원에 커피를 10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똑같은 돈인데 대표님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커진 것입니다. 즉, 문의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것은 대부분의 고객은 대표님 상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을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고객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고객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대표님이 공부한 부분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을 설명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소송 수임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실제로 소송을 어떤 걸 맡았는지 문제 해결 사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클릭했을 때 고객이 이러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행동을 했고 결론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문제 해결 사례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칼럼입니다. 즉 전문가의 글입니다. 고객은 대표님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런 칼럼을 작성하게 된다면 고객들은 이 글을 보면서 나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구나. 나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글을 읽다 보니 문의하기가 있다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읽은 상태로 문의를 하게 된다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1번과 2번을 보면서 대표님께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은 여기 말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을 할까? 고객들의 후기가 있나? 라는 것을 말은 하지 않지만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단에 후기가 있다면 고객들이 보고 여기는 실제로 고객들 후기도 좋고 서비스가 괜찮나 보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면서 문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후기가 글로 돼 있다면 여기가 또 조작을 하면 어떡하지? 내 상황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진짜 업체를 잘 골라야 되는데 조작을 하는 업체에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후기가 아니라 동영상 후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훨씬 좋습니다. 저 또한 동영상 후기를 활용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이 현재 이용 중인 상품보다 대표님의 상품을 이용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떤 상품을 이용 중이라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불만이 있어서 그 대표님의 상품을 알아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불만이 생긴다고 바로 다른 데로 알아보진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인터넷에 알아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그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나타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경우에는 제형표를 나타낼 수 있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목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후기를 통해 실제로 이 대표님의 서비스가 좋은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의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은 여기서도 이거 맡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후기들을 보면서 여기는 실제로 후기들도 좋고 한번 믿고 맡겨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2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으로 하여금 아래 두 가지 심리가 들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이용 중인 서비스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심리가 들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트래픽과 설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일반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특수한 아이템을 다루고 있기에 문제가 따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이 대표님의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즉,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는 예시일 뿐이고 상품이나 서비스 둘 다 통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타겟 고객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입니다. 즉,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고객이 예를 들어 10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네, 첫 번째로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이 대표님의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서비스의 특징은 부차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대표님의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대표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특징을 먼저 나열해버리게 되면 서비스의 특징을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중점으로 먼저 인식하고 내가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도록 유도하고 서비스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은 내가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는 대부분의 고객은 자신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혹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었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대표님께 문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겟 고객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 상품을 이용했을 때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혹은 이 상품을 실제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작업한 사례는 어디가 있는지를 표현해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낮은 고객까지 전부 문의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상품의 특성만 보고는 이러한 상품의 특성만 있네. 그러면 내 문제를 여기다 해결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용 시 이점을 나타나게 되면 나는 이 부분밖에 몰랐는데 실제로 이런 이득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 가능한 사례를 보면 나는 이 부분밖에 몰랐는데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여기도 적용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구매 욕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 작업한 사례를 보면서 그리고 여긴 진짜 전문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타 업체의 상품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을 빼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신 대표님이라면 홈페이지를 어떤 방향으로 제작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시장 상황, 대표님의 아이템, 대표님 사업체의 장단점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 전략은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제 상황에서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대표님께서는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